자, 여러분 내신 잘 끝내고 왔으니까 이제 다시 수학2에 좀 집중을 해볼 건데 방학도 있으니까 수학원 그때부터 마무리 덜 했던 거 센 마무리만 좀 하고 수학2도 복습을 같이 하면서 좀 수학2에 이제 집중을 좀 해볼게요. 진도도 조금만 더 속도를 내보자고요. 자, 일단 센을 요번 주 다음 주까지 해서 마무리한 다음에 알려드릴 건데 라이트 센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냥 센 하면 C 단계까지 하려고 하니까 왜 그냥 센 할까? 그거 말고 일요일반? 방학 그 특강반 혹은 풍산자 필수형 하겠습니다. 무조건 들어야 되는 거예요? 뭐 그런 건 아닙니다. 듣고 싶으면 듣고 시간 되면 듣고 안 되면 안 하고 어쨌든 수학원 복습이 좀 필요한 사람들은 수강을 하면 되겠고 그 말고도 수학상 특강 이제 블랙 라벨반 같은 것도 하고 있으니까 뭐 생각 있으신 분들은 꼭 새 수업이 아니어도 되니까 학원 시간표 한번 확인해 보시고 또 꼭 우리 학원이 아니더라도 다른 학원도 괜찮아요. 자기한테 필요한 적절한 수준의 수업이 있다면 방학을 이용해서 해보고 가장 좋은 거는 이제 뭐 선행 수업 같은 걸 하나 정도 이제 유지한 다음에 복습을 혼자서 하기 힘들면 학원 특강 같은 걸 이용하는 거고 할 수 있으면 혼자서 집에서 문제 푸는 것도 괜찮습니다. 다만 쉽지 않은 일이니까 학원 특강 하면서 좀 이제 타이트하게 보통 여름방학 특강 한 달 4주니까 좀 타이트하게 끝낼 수 있겠죠. 자, 볼게요. 변화율입니다. 변화율이에요. 평균 변화율부터 올 건데 일단 율이라는 단어가 들어갔다고. 율이라는 단어가 들어갔단 말이야. 율이라는 단어가 들어갔다고. 율. 비율을 얘기하는 거예요. 비율. 비율이니까 그 초등학교 때 배웠던 비 있죠. 비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비율. 기준량에 대한 비교량의 비가 이제 우리가 보통 비라고 하잖아. 기준량. 비교량 대 기준량. 변화율은 율이니까 기준량이 밑으로 가고요. 변화량이 위로 갑니다. 보통. 그럼 이제 함수에서 생각하는 거야. 뭐 일상생활이면 이런 거야. 지금 비가 오고 있잖아요. 맞죠? 비가 똑같은 시간 동안 얼마나 내릴까 생각을 해보면 1시간 간격으로 재보면 근데 1시간 또 좀 길긴 해. 1분 간격으로 재보자. 그럼 어떨 때 굉장히 세차게 내릴 때도 있을 거고 약하게 내릴 때도 있을 거고. 그지? 근데 시간당 강수량이라고 표현하죠. 강수량. 비가 얼마나 왔다. 근데 뉴스에서 발표할 때 오늘의 강수량은 불규칙해서 왔다 갔다 흐립니다. 뭐 많이 올 때도 있고 적게 올 때도 있습니다. 이래 보면은 이게 수치로 비교가 안 되니까 뉴스에서는 시간당 강수량이 얼마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한 6시간 정도 비가 왔는데 전체 강수량 이 정도고 시간당 평균적으로는 얼마가 왔어요. 이 평균 변화율은 이럴 때 쓰는 표현이야. 변화율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강수량의 비율이에요. 시간에 따른 강수량의 변화율 이런 것들을 얘기할 수 있겠죠. 그 다음 쌤에 살이 찔 거 아니야. 그러면 이제 한 달 만에 몇 킬로가 쪘고 또 한 달 몇 킬로가 빠졌고 이것도 어떻게 보면 체중의 시간에 대한 변화량을 변화율로 표현할 수도 있겠죠. 변화율이 양수면 살이 찌고 있는 거고 변화율이 음수면 살이 빠지고 있는 거고 이런 거겠지. 이런 표현들을 이제 한단 말이지. 수학에서 변화율이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함수에서 생각을 하는 겁니다. 함수. 그럼 여러분 함수는 어떤 느낌이야? x라는 어떤 기준하는 값이 변하면 x의 값이 변하면 그에 따라 y의 값이 하나씩 결정되죠. x가 어떻게 보면 먼저 변하는 변수고 그에 따라 y 값이 결정되는 이런 상황이다 보통은. 그래서 변화율은 뭐다? x의 변화량에 대한 즉 x의 변화량이 기준이에요. x의 변화량에 대한 y의 변화량 의 비율이 너무 길잖아. 이걸 우리가 간단하게 그냥 변화율이라고 한단 말이야. 변화율이라고 한단 말이야. 율자 쓰면은 이게 전부 다 무슨 말? 변화율, 비율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변화량이라는 말 대신에 증가량이라고 해도 됩니다. 선생님 근데 증가량이면 뭐 플러스일 때는 플러스 쓰면 되는데 줄어들면 감소량이라고 해야 되나요? 뭐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죠. 마이너스 3으로 증가했다 라고 표현하는 걸 3만큼 감소했다 할 수 있는데 수학에서는 그냥 마이너스 4 달면 그만이잖아. 그러니까 마이너스 3만큼 증가했다 하면 3만큼 빠진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니까 그냥 음수만큼 증가했다 하면 그냥 증가량이라는 표현 써도 상관없고 이걸 한자로 증분이라고 표현합니다. 세 글자보다는 두 글자가 좋으니까 증분이라 줄여서 쓰면 좋을 거고 더 줄이는 방법 뭐가 있겠어? 기호를 만들면 되겠죠. 그래서 수학하는 사람들이 또 과학하는 사람들이 쓰는 기호는 델타라는 기호입니다. 세모로 씁니다. 그래서 세모 뒤에 x라는 문자를 써주면 x의 변화량이라는 게 돼요.
그 y의 변화량도 똑같이 y의 증가량, y의 증분이라고 할 수 있으니까 y의 변화량이다 델타 y다 이렇게 쓰는 거고, 비율 기준이 분모다. 이거 초등학교 때 배워. 기준이 무조건 분모야. 분모 분의 분자, 분모에 대한 분자의 비율이에요. 분수로 나타냅니다. 그래서 비율이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변화율이라는 건 뭐다? x의 변화량에 대한, 함수에서 보면 x의 변화량에 대한 y의 변화량입니다. 시간에 대한 b의 양, 강수량의 변화 뭐 이런 것들도 얘기할 수 있는 거고, 시간에 대한 선생님 체중의 변화 뭐 이런 거 얘기할 수도 있는 거고, 모발의 자라는 속도 이런 것도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참고로 미리 말씀드린 변화율을 우리가 간단하게 속도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속도라는 표현은 기본적으로 그냥 변화율을 간단하게 부르는 그런 얘기인구나 이렇게 이해하셔도 나쁠 게 없다. 자, 근데 실제로 비가 내린 걸 생각해봐도 그렇고, 우사인 볼트라는 사람이 달리기 잘하잖아. 아직도 그 최고 신기록은 우사인 볼트 거 아닌가? 맞지? 그래서 우사인 볼트가 100m를 달려. 그러면 100m 보통 9초 사이 뭐 이렇게 뛰잖아. 10초 안에 뛰잖아. 그러면 이제 초당 10m 이상 뛴다는 소리잖아. 근데 우사인 볼트 딱 준비 땅 하고 나서 총 땅 쏘자마자 바로 10m씩 뛰어가는 거 아니잖아. 처음에 좀 천천히는 아니고, 우리에게 이제 10m는 안 되는 속도 뛰다가 나중엔 점점 더 빨라져서 평균적으로 10m의 속도를 가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 변하잖아. 비의 양도 계속 변하잖아. 선생님 체중의 증가도 계속 변할 거 아니야. 많이 찔 때도 있고 적게 찔 때도 있고 빠질 때도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우리가 어떤 시간이라는 게 충분히 주어지면, 예를 들어 뭐 달리기를 한다. 5초 동안의 변화량 이런 거 생각해 볼 수도 있는 거고, 비가 내린다 2시간 동안 3시간 동안 생각해 볼 수도 있는 거고, 여러분 운전을 해서 참고 여러분 운전하면 안 되는군요. 여러분 부모님이 운전을 해서 큰 집이나 할머니 집에 갔다고 생각해 봅시다. 막 한 100km를 200km를 몇 시간 동안 운전해서 갔어. 평균 속도가 얼마다 이런 얘기를 하지. 평균 속도라고 보통 부르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냥 변화율이라고 잘 안 하고 평균 변화율이라고 불러줍니다. 맞잖아. 뭐 예를 들어 3분 동안에 비의 양을 우리가 비커 들고 나와서 종이컵 들고 나와서 받아보자고. 그럼 3분 동안 비를 받았으면 3분 동안 비 많이 담길 때도 있고 적게 담길 때도 있잖아. 변화율은 계속 변하는 거다. 근데 3분 동안이라고 하면 그냥 3분 지나고 나서 비가 얼마나 찼는지 보고, 예를 들어 180mm 찼네. 180mm가 3분 동안 왔으니 나눠주면은 그냥 1분 동안 60mm씩 찼구나. 60mm 분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쌤이 180m를 달리는데 몇 초 걸렸어? 30초 걸렸어. 졸라 느리지 않습니까? 자, 하여튼 6m per 초, 1초에 6m 정도는 뛰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뭐 뛰다 보면 쌤이 좀 걸을 때도 있고 빨리 뛸 때도 있고 천천히 뛸 때도 있고 했을 텐데, 어쨌든 평균적으로는 이렇게 걸렸다. 됐죠? 뭐 중학교 수준의 과학이니까 평균 변화율이라는 건 함수 입장에서 보면 델타 x분의 델타 y다 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거를 함수 입장에서 써야 되니까 y는 fx라는 함수가 있었다라고 하면 여기에 맞춰서 수학적으로 좀 수식으로 표현을 해보자고. 한글로 이렇게 쓰고 과학 기호만 쓰지 말고 한번 해보자 이 말이야. 델타 x분의 델타 y인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어떤 함수 y는 fx가 예를 들어서 뭐 적당한 2차 함수인 이런 식으로 주어졌다라고 합시다. 그러면 2초 동안의 변화를 체크해보자. 또 x의 변화가 이만큼 있을 때 y는 얼마나 변하는지 체크해보자 라고 했을 때 좀 다르잖아. 뭐가 달라? 0에서부터 2까지, 즉 0,1인 애가 있고요. 예를 들어 x제곱 더하기 1이었다 합시다. 2,5인 점이 있겠고 4,17인 점이 있으며 6 넣으면 6,37이죠. 그건 똑같은 이만큼의 x 값이 변했지만 y 값의 변화는 점점 다르잖아. 그러니까 시작점도 중요하다는 얘기야. 시작점도. 언제부터 언제까지가 중요한 거죠. 됐죠? 그래서 x는 a에서 x는 b일 때까지의 변화량 내지는 변화율 이런 것들을 물어보면 우리가 델타 x를 어떻게 표현해 줘야 돼? a에서 b까지 변했으니까 여기 어떤 점 a, fa라는 점이 있었다라고 하면 여기 어떤 b, fb라는 점이 있었다는 거죠. 델타 x는 b에서 a를 뺀 것이며 델타 y는 뭐겠어요? b에서의 함수값 fb, a에서의 함수값 fa. 따라서 변화율 델타 x분의 델타 y라는 것은 뭐다? b-a분의
fb 마이너스 fa다. 즉 a, fa에 있던 함수 값이 b, fb로 옮겨지고 또 시간이 지나고 또 아니면 x의 값이 변화가 있으면 그때 변화율은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겠다. 됐죠? 자, 이때 자, 여러분 델타 x라는 것에 좀 집중을 해보면 너를 델타 x로 쓰기로 했잖아. 따라서 델타 x라는 변화량 동안 위에 있는 함수는 뭐야? a 플러스 델타 x로 쓸 수 있겠죠. 자, 다시 b-a가 델타 x니까 b는 a라는 시점으로부터 델타 x 후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a라는 시간부터 a라는 값에서부터 델타 x 더한 게 b의 값이다. 그래서 그때 fb를 너로 쓰면 이렇게 fa로 표현할 수 있겠네. 자, 얘는 뭐야? 어떻게 보면 처음 시작하는 값과 마지막에 끝나는 값의 변화율을 비교한 거고, 너는 약간 x의 변화량이라는 것에 초점을 맞춰서 너의 값에 중점을 두고 식을 표현해 준 겁니다. 둘 다 좋은 표현이니까 기억을 해두자. 이런 걸 우리가 평균 변화율이라고 부릅니다. 네, 이게 평균 변화율이에요. 됐죠? 평균 변화율. 자,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B라는 건 내리는 양이 시시각각 변하고 우사인 볼트의 달리기 속도도 시시각각 변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 이 함수 값의 변화도 점마다 다 다르잖아. 그리고 우리가 뭘 알고 싶었어? 순간적인 변화도 알고 싶었어. 순간적인 변화. 자, 과학자들 입장에서는 거리 그래프가 나오면 이 거리 그래프에 두 점을 연결한 게 뭐야? 평균 변화율, 평균 속도거든요. 근데 평균 속도뿐만 아니라 우사인 볼트가 달리면 0초부터 막 9.42초까지 달리는 시간대별로 막 이렇게 거리가 다 있고 변하는 속도가 다 있을 거 아니야? 딱 3초일 때 속도는 얼마인지 알고 싶은 거야. 4초일 때 속도는 얼마였고 6초였을 때의 그 순간적인 속도는 얼마인지 재고 싶다는 얘기야. 야구 선수들이 공을 던지면 공이 던져지고 뭐 시속 몇 킬로미터, 몇백은 아니죠. 150, 140 이런 속도로 막 포수의 글러브로 공이 빨려 들어가잖아. 이 시간 동안 이 공의 속도는 얼마다. 이걸 재고 싶었단 말이야. 그래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요. 순간적인 속도를 재는 거니까 어떻게 세면 되겠어? 순간적인 속도. 재는 시간을 아주 짧게 하면 되잖아. 3초일 때 순간적인 속도를 알고 싶으면 3초에서부터 3.0001초 이 정도 되는 거야. 10,000분의 1초 동안 움직인 거리. 정말 작겠죠. 근데 그냥 아주 짧은 시간분에 아주 짧은 거리에 b를 나타내면 그건 적당한 값이 나올 거 아니야. 그러니까 델타 x라는 값을 줄이는 거야. 이 a라는 시간과 b라는 시간의 차이를 줄이는 거야. 이 델타 x라는 변화량을 줄이면 위에 있는 이 함수 값의 변화도 줄어들겠죠. 자, 다시 요 함수에서 보면 a, fa가 있었고 이때 요 점을 b가 아니라 a 플러스 델타 x라고 표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 두 점을 연결한 것이 뭐였다? 이 두 점을 연결한 직선이 우리가 생각하는 뭐야? 평균 변화율을 나타내주는. 사실 좀 더 엄밀하게 얘기하면 평균 변화율 씩 보면 알겠죠? 기울기예요. 그래서 뭐야? 두 점 사이 기울기다 이 말이야. 근데 내가 알고 싶은 건 평균적인 변화? 그런 건 과학 시간에도 많이 해봤고 사실 순간적인 변화를 좀 더 알고 싶다 이 말이야. 그래서 순간적인 변화로 만들기 위해서 이 차이를 뭐 하겠어? 줄이는 겁니다. 이 델타 x라는 차이를 뭘로 줄여? 자꾸 줄여. 0.1초 동안에 움직인 거리를 재고 0.001초 동안에 움직인 거리를 재고 0.0000001초 동안 움직인 거리를 재고. 그래서 수학의 개념을 넣어서 극한의 개념을 씁니다. 델타 x를 아주 작은 값인 0에 아주 한없이 가깝게 보내면 됐죠? 델타 x분의 델타 y라는 이 변화율이라는 것에 델타 x 분모의 변화를 아주 작은 값으로 보내면 일반적인 상황에선 델타 y도 아주 작은 값으로 가게 될 거고 0분의 0꼴이 계산되면서 어떤 적절한 값이 되게 될 가능성이 높다. 그럼 우리가 그 값을 뭐라 불러? 순간적인 변화율이니까 이걸 우리가 뭐라 불러? 순간 변화율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실제 수학에서는 평균 변화율을 재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가끔가다 예제나 유제 정도에서나 재보게 될 겁니다. 즉 평균적인 변화를 재는 경우는 거의 없다. 즉 변화율이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다 순간 변화율입니다. 알겠니? 지우야? 자, 다시 평균 변화율이란 건 델타 x분의 델타 y였어. 이때 개념이 뭐야?
이 시간의 변화를 아주 작게 하면은 x 값의 변화를 아주 작게 만들면 이 변화율이 아주 작은 값들이 되면서 변화율이 뭐야? 순간적인 변화를 나타낼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뭐다? 델타 x라는 이 값을 아주 작은 값인 0, 무한소로 보내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좀 더 표현해주면 델타 x가 0으로 갈 때 델타 x분의 f a 플러스 델타 x 마이너스 fa. 즉 이런 거야. 야, 우사인 볼트가 달리기 시작하면 3초일 때, 즉 3초에서부터 3.0000001초 사이에 변화율 재고, 4초일 때는 4초부터 0.0000001초 사이 재고, 6초일 때 또 재고, 7초일 때 또 재고. 그러니까 뭐가 중요해? 언제 재는지가 중요할 거 아니야. 그래서 표현을 조금 더 엄밀하게 해주면 x는 a라는 값에서의 순간 변화율이다. 이렇게 표현해 줍니다. 함수 fx의 x는 a에서 순간 변화율이라고 하면 이 어마어마하게 긴 식을 표현하는 문장이 되는 거예요. 너무 길잖아. 그러니까 이거 하나 물어보겠다고 문제집에서 함수 fx가 있는데 x는 3에서의 순간 변화율 구해 이러면 너무 길잖아. 함수 fx가 있고 함수 gx가 있는데 x는 a에서의 순간 변화를 구해줘. 너무 길잖아. 이거 그래서 간단하게 줄일 수 있는 기호를 만들어야겠다라고 생각했고, 여기서 나온 기호가 f'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간단하게 f'a라고 씁니다. 됐죠? f'a라는 기호가 가지는 뜻은 뭐냐? fx라는 함수가, 자 다시 뭐라고? 함수 fx에서, 그럼 어떤 함수에서 변화율을 구할지는 얘기를 해줘야지. 함수 fx에서 x는 a라는 값에서 순간적인 변화율. 너무 길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살 때마다 이렇게 쓰긴 너무 기니까 f'a라고 했고, 이걸 정리하면 뭐가 된다? 리미트 델타 x가 0으로 가까이 갈 때 몇 번이고 더 써주지? 델타 x분의 f a 플러스 델타 x 마이너스 fa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순간 변화율이라 부르고, 이것을 더 간단하게 해야 순간 변화율 5글자잖아. 그래서 순간 날리고 변화율 3글자죠. 근데 이걸 우리가 아주 작은 시간 동안에 나누는 개념이 들어가 있잖아. 아주 작은 시간으로 나눴다는 개념이 들어가 있잖아. 그래서 우리가 이걸 미분이라고 하고, 그때 만들어지는 a라는 값에서의 그 하나의 값이니까 개수라고 붙입니다. 그래서 이걸 미분계수라고 불러요. 자, 오늘 단원 이름 드디어 나왔다. 변화율. 아까부터 변화율은 x의 변화량분의 y의 변화량이 변화율이었고요. 그냥 이렇게 써버리면 이거는 전체적인 변화율, 즉 평균 변화율을 나타내는 거니까 우리가 이제 관심 있는 건 평균적인 게 아니라 그 순간순간의 변화율은 어떻게 되는지를, 아저씨 졸면 안 돼. 순간순간적인 변화율은 어떻게 되는지를 알고 싶었고, 그러면 변화율이라는 아이디어에서보다 이 x의 변화량을 아주 작은 값으로 보내자 이거야. 그러면 극한이 되면서 이것이 0분의 0꼴 같은 느낌이 되겠죠? 물론 안 되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모든 값이 다 존재하는 거 아니까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겠죠. 일단은 이런 식으로 잰다는 거야. 이런 식으로 우리가 확인을 하고 표현을 한다는 거야. 그래서 변화율의 분모를 0으로 보내면 너도 같이 0으로 가면서 보통 값이 나오게 될 거고, 이거를 우리가 수학적으로 표현한 식이 너고, 이걸 정확하게 명칭이 이거다. 함수 fx가 fx에서 x는 a라는 점에서의 평균 변화율, 아니 순간 변화율. 너무 길다고. 그래서 이걸 간단하게 f'a라고 부르기로 했습니다. 좀 길다 맞지? 길긴 길어요. 좀 짜증나지만 좀 길긴 길어요. 그래서 기호를 f'a라는 기호 말고도 여러 가지 기호를 쓸 수 있는데, 고등학교 수투 수학에서는 대부분의 경우 f'x라는 표현을 가장 많이 쓰게 되니까 그냥 요 기호를 알아둬도 충분하긴 한데 몇 가지 기호를 좀 더 설명을 하죠. 미분이라고 하면, 미분계수를 구하는 과정이라고 하면 델타 x분의 델타 y를 극한을 구하는 거고, 이걸 우리가 간단하게 dy dx라고 씁니다. 좀 더 상세한 건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이 그냥 미분하는 거거든요. 오늘 하는 건 미분계수까지만 하는 거고. 자, 이렇게 표현하고, 근데 언제? x가 언제일 때? 우사인 볼트의 속도 재고 싶은데 몇 초일 때? 3초일 때인지 5초일 때인지 7초일 때인지 다르잖아. 그러니까 언제? x는 a라는 시간에서 y와 x의 변화율, 순간적인 변화율 이렇게 쓸 수도 있고, 이렇게 쓸 수도 있고, 이렇게 쓰면 이게 좀 티가 안 나죠? 그래서 델타 y를 좀 풀어서 쓸 필요가 있겠습니다. 델타 x를 0으로 보내는데 델타 x분의 함수 f라는 입장에서 a 플러스 델타 x 빼기 fa 이렇게 표현해야
함수 fx가 x는 a라는 점에서 순간 변화율을 표현하는 가장 깔끔한 식이 되겠고요. 그래서 x, y라는 걸 x에 대해 미분해라. 그 다음 x에다가 a를 집어넣어라. 이런 기호로 쓸 수도 있겠습니다. 자, 한 번만 더 정리하고, 자, 기억해. f'a라는 게 뭐냐? 함수 fx의 x는 a에서의 변화율입니다. 순간 변화율이고요. 변화율이라는 표현 대신에 뭐라고 쓸 수도 있어? 뭐라고 쓸 수도 있어? 미분계수라는 표현을 쓸 수도 있겠고요. 미분계수. 변화율, 순간 변화율. 또 뭐야? 미분계수라고 쓸 수도 있고. 여기에 미리 한 번만 설명을 좀 더 하면 접선의 기울기라는 개념이 되기도 합니다. 하는 김에 이 그림에서 접선의 기울기도 보여드릴게요. 자, 접선의 기울기는 왜 그렇게 되냐? 자, 어떤 함수 fx가 있었어? a라는 점이 여기 있었어. 아까 델타 x만큼 떨어진 x 좌표가 여기 있으면 a 플러스 델타 x, fa 플러스 델타 x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이 델타 x라는 값을 점점 줄이잖아. a는 가만히 있어. 는 가만히 있었어. 얘가 이제 뭐야? 점점 델타 x가 작아지니까 좀 더 짧아져서 여기 와 있고, 좀 더 짧아져서 여기 와 있고, 좀 더 짧아져서 여기 와 있고, 그러면서 만들어지는 두 점 사이의 기울기의 변화는 점점 이렇게 가까이 오게 되면서 얘를 확대해 보시면 느끼겠지만 나중에 정말 극한이 되면 a라는 점과 바로 오른쪽에 같은 값이나 다름없겠죠. 그래서 사실상 a라는 점에서의 접선이다. 이때 이 직선의 기울기를 우리가 변화율이라고 표현하는 거니까 순간 변화율, 미분계수는 접선의 기울기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 겁니다. 자, 요거 외워. 델타 x가 0으로 가까이 갈 때 델타 x분의 f a 플러스 델타 x 마이너스 fa 가장 깔끔하고 가장 기본이 되는 표현이에요. 저걸 우리가 미분계수의 정의라고 부릅니다. 자, 수학에서 정의. 이거 우리 이렇게 하기로 정했어. 수학자님들이 이렇게 정했다고요. 정의한 거니까 필히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외워서 사용하실 수 있어야겠습니다.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이렇게 쓰는 거구나. f를 왜 쓰는 건가? fx라는 함수를 미분한 것임을, fx라는 함수를 가지고 우리가 뭔가 계산을 하고 있는 것임을 나타내 주는구나. 그러니까 a라는 표현 왜 썼다? a라는 점에서의 순간 변화율을 구하고 있는 거구나. 이렇게 이해를 좀 해주셔야 된다. 자, 됐죠? 그 다음에 좀 더 표현을 몇 가지 더 써볼게요. h가 0으로 가까이 갈 때 h분의 이거는 위에 거랑 뭐가 달라? 다를 게 하나도 없어. 그냥 델타 x를 h로 바꿨을 뿐이야. 맞지? 델타 x를 h로 바꿨을 뿐이잖아. 왜 바꿨겠어? 델타 x는 두 글자잖아. h는 한 글자인데. 그딴 게 이유예요. 네. 그딴 게 이유다. 자, 알겠지? 별다른 뜻 없다. 그냥 h라는 문자를 쓰는 건 델타 x 쓰면 되는데 쓸 때마다 세모 x 쓰려고 하니까 귀찮잖아. 그럼 h 쓰면 좋잖아. 그래서 h 쓰는 거야. 선생님, 그따위 놀리면 동그라미 써도 됩니다. 근데 동그라미는 O랑 헷갈리니까 안 돼. 0이랑 헷갈리니까 안 돼. 그래서 선생님, 제가 가 써도 돼요. 가 써도 됩니다. 선생님, 그럼 제가 T 써도 돼. T 써도 됩니다. 뭐 쓰시든지 아무 상관없다. 알겠지? 자, 그래서 여기서 알아두셔야 됩니다. 요 표현이 가장 기본되는 표현인데 델타 x 대신에 무슨 문자가 와도 상관없어요. 즉, 여기 있는 문자 0으로 가야 되는 친구, 분모에 있는 친구, 그 다음에 요 앞에 괄호 안에 뒤에 달려있는 요 친구, 요 세 개까지가 같은 모양이면서 0으로 가고 있는 상황이면 싹 다 미분계수입니다. 알겠죠? 저 새끼가 h세제곱이든 h제곱이든 3h였든 같은 모양이기만 하면 싹 다 f'a예요. 됐어요? 그러니까 과장을 좀 해서 별표가 0으로 가는데 별표분의 f a 플러스 별표 마이너스 fa라고 써도 되나요? 된다고요. 같은 뜻이라고. 됐지? 뭐가 중요해? 봐봐! f'a잖아. f라는 함수에 대해서 하는 거니까 이거 fa 대신에 g에 있으면 그건 안 되는 거야. f 반드시 쓰셔야 되고 a라는 값에서의 변화율이니까 여기에 fa 플러스 뭐? 마이너스 fa까지는 무조건 들어가야 돼. 근데 이 뒤에 들어가야 되는 친구는 같은 모양이기만 하면 오케이라고. 됐어? h를 쓰든 델타 x를 쓰든 같은, 이거 뒤에 문제 풀 때 나와서 설명 이렇게 열심히 하는 거니까 좀 잘 들어라!
에잉! 자, 그 다음에 좀 다른 표현도 한번 해보죠. 선생님, 아까 이거 B라고 썼지 않습니까? 이거 B라고 써도 돼요. 되지, 왜 안 돼? 그러니까 뭐야? FB에서 FA 빼고 미안한데 이거 조금만 지울게요. 살짝 겹치네. 자, A, 에서 A 플러스 델타 X까지 뭐다? 평균적인 변화율이었고 델타 X를 0으로 보낸 거죠. 근데 이걸 내가 뭐야? B로 표현해도 되냐? 된다는 얘기입니다. B 빼기 A라 이렇게 표현했을 때 누가 변해? A는 가만히 있어야 돼. 지금 우리는 A라는 값에서의 변화율을 구하고 싶은 거니까 A는 정해진 수야. B가 가까이 가서 없어져 줘야 돼. B가 어디로? A로. B라는 값이 어디로? A로 가까워지는 겁니다. B가 A로 가까워져서 분모도 0으로 가까워지고 분자도 0으로 가까워지면서 계산을 했을 때 이것이 하나의 F'A 미분계수의 값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표현도 많이 쓰고요. B 대신에 약간 변수의 느낌을 살리기 위해서 X를 쓸 수도 있고 T를 쓸 수도 있어요. T가 A로 가까이 갈 때 T-A분의 FT-FA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여기서 자주 쓰는 표현은 일반적으로 H로 많이 쓰고요. 그러니까 너는 T나 X로도 많이 씁니다. 이 표현들은 정말 자주 나오는 표현이고 문제 풀 때 필요하고 이것을 미분계수의 정의라고 하니까 이 모양 그대로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받아쓰기 하듯이 여러분 써보고 외워! 이제 못 쓰는 놈은 쳐맞는 거야. F'A는 리미트 H가 0으로 가까이 갈 때 H분의 F, A 플러스 H 마이너스 FA다. 외워! 리미트 X가 A로 가까이 갈 때 X 빼기 A분의 FX 빼기 FA다. 이걸 우리가 뭐라 부른다? F'A라 하고 이걸 뭐라 불러? FX의 X는 A에서의 변화율이다. 미분계수다. 라고 부르는 거야.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뭐? 또 접선이 기울기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고. 설명은 오늘 여기까지가 사실상 전부입니다. 뒤에 뭐 좀 더 잡다한 설명들이 몇 개 있고 문제도 좀 풀어야겠지만 이게 핵심이라는 거야. 변화율이라는 개념이 있었고 이거 원래 옛날부터 알고 있던 거야. 속도, 평균 속도, 평균 속도로 이해하시면 좋겠다. 변화율이라는 개념이 있었고 평균 변화율이라는 건 우리가 이때까지 구했던 직선의 기울기처럼 보면 되는 건데 이것의 극한을 취해가지고 아주 순간적인 변화를 나타내는 값으로 만들면 그걸 우리가 미분계수라 부르고 이 미분계수를 F'A라 표현하면서 함수 fx와 x는 a라는 점에서 표현을 넣어서 F'A라 쓰고 이것을 이렇게 나타내며 계산을 한다 이 말이야. 됐지? 이게 오늘 내용의 전부예요 사실. 개념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개념일 수도 있지만 사실 뭐 수식 몇 개 쓴 게 다잖아요. 요 수식 잘 기억해 두시고 익숙해질 때까지 많이 써보시고 문제는 이걸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내가 이걸 이렇게 알아들으면 되는구나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서 문제를 해결하면 되는구나를 이제 연습을 해볼 거예요. 자, 되겠죠? 이게 순간 변화율입니다. 여러 가지 표현들이 나와 있고 제가 63쪽에 접선의 기울기였다라는 내용까지를 설명했고요. 그 다음 페이지 64쪽에 보면은 몇 가지 실제 계산하는 예제가 나와 있고 제가 뒤에 예제 문제 풀면서 실제 계산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보여드릴 거고요. 아니다. 얘기 나온 김에 하나 해보자. 좀 쉬운 함수로 할게요. fx를 x제곱 더하기 1이다. 아까 잠깐 봤던 그래프니까 이렇게 해보자. 너 F'1 얼마야? 라고 물어보면 자, 여러분 심플해. F'1 얼마야? 라고 물어봤어. F'1의 정의가 뭐야? 그냥 무지성으로 불러. 리미트 h는 0으로 가까이 갈 때 h분의 f 1 플러스 h 마이너스 f1입니다. 예, 이게 답이에요. 이렇게 부르시면 됩니다. 이게 정의야. 이걸 정의라고 해. 이렇게 계산할 거야. 무조건. fx라는 함수에 대해서. 됐지? 이걸 어떻게 계산할 건데? 집어넣어 이제. 알잖아. 뭔지. 극한 계산도 할 줄 알고 h분의 이거 넣어 1 플러스 h의 제곱 더하기 1이야 빼 f1은 뭔데? 1의 제곱 더하기 1이야 그래? 정리를 좀 해 1도 삭제 1제곱이 이거랑 삭제하죠. 그 위에 뭐야? 2h 더하기 h제곱 남았죠? 분모는 h가 원래 있었고 리미트 h가 0으로 간다고 합니다. 여러분 분모 0이죠. 분자도 0입니다. 뭘 넣어야 돼? h로 묶어주고 2 플러스 h 따라서 h 양분해주고 h 0으로 보내면 이 아이가 이렇게 계산하면 된다. 이런 얘기야. 됐어? 할 수 있겠어?
되겠어요? 이해돼? 한 번 더 해보죠. 이번에는 노란색이 보고 있다가 어이 선생님 근데 f1 플러스 h라는 거 fx라는 함수에 1 플러스 h 집어넣는 거 약간 불편한 것 같은데요? 요건 어떨까요? 요걸로 한번 해볼게요. 리미트 x 써도 되고 t 써도 됩니다. 취향껏 하세요. 일단 x 써볼게요. x는 1로 보내. 왜? x 빼기 1분의 fx 빼기 f1이라는 변화율에서 x를 1로 보내면 그게 뭐다? 1에서의 순간 변화율이다. 이게 정의라니까? 정의를 외워야 돼. 정의는 외우시는 게 맞아. 정의는 받아들이고 이해하면 제일 좋고 그래서 술술 쓸 수 있으면 최고인데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은 아직까지 수학이라는 걸 많이 접하지 못했고 처음 배우는 상황이니까 어느 정도는 외우면서 같이 이해해줘야 돼. 이해하고 외우는 게 아니야. 외우다 보면 이해되는 거야. 서술을 헷갈리면 안 돼요. 쌤 보니까 이해되던데 똑똑한 거야. 운 좋으신 거야. 그래서 봤는데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요? 아 좋은 거야. 잘 모르겠는데요? 정상이야. 우리나라 평균적인 5등급, 4등급 친구들은요, 안타깝지만 고등학교 2학년 때 이 수학 2를 처음 접한 애들도 분명 있을 겁니다. 그 안타깝게도 모두가 처음 들으면서 이런 거군 할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의 절반 이상은 처음 들었을 때 모르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고 이걸 중학교 2학년이 여러분이 조금 똑똑하고 공부를 좀 했다는 이유로 고등학교 2학년 내용을 딱 보면서 한쪽 팔을 딱 대면서 그런 뜻이구만 하기는 쉽지 않은 일이 맞다고. 이거 정상이야. 원래 어려운 게 맞아. 모르는 거야. 이씨 저게 뭐야. 이런 계산까지 해야 돼. 자 그러니까 외워 받아들이고 쓰다 보면 외워지고 이해된다. 왜 이런 식이 돼요? 그걸 하루 종일 설명했는데 니 설명한 동안 자고 있다 이제 와서 이런 식이 돼요라고 물으면 어떡합니까? 집에 가서 다시 보기로 보세요. 자, 무료 서비스입니다. 다시 보기가. 좀 이따 한 번 더 설명했죠. 일단 이거 마저 보자. 자, 이게 정의다. 그러니까 방금 또 얘기했잖아. 못 받아들이겠으면 외워. f'1을 계산하는 방법은 a에 1을 넣었다 생각해. x-1분의 fx 빼기 f1을 x를 1로 보낼 때 극한값이 바로 f'1이야. 됐어? 자, 그러면 너를 정리해보죠. fx 뭐야? x제곱 더하기 1이죠. 빼기 f1은 뭐야? 아까 1제곱 더하기 1이었는데 뭐 2라고 써도 되고 1제곱 더하기 1이라고 쓸게요. 그 1 이거 약분 약분이 아니죠. 소거하고 그 다음에 x-1 위에 거 x-1이네? 아니 x제곱 마이너스 1이네. 인수분해 되잖아. 인수분해 하고 밑에 분모. 이거 앞선 단어에서 했잖아. 0분의 0걸. 분모 0이네. 분자도 0이네. 뭐야? 인수분해해서 약분한 다음에 x에 1 넣어주면 2라는 값이 나오게 됩니다. 얘가 편할 수도 있겠지만 보통 얘가 더 편할 겁니다. 이제 적절하게 하실 수 있으면 돼요. 근데 정의상 제가 좀 더 활용도가 높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둘 다 할 수 있어야 돼. 아무리 봐도 노란색이 계산이 더 쉬운데요. 둘 다 할 수 있었는데. 자, 다시 한 번 더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할 테니까 확실하게 듣고 이게 평균 변화율, 순간 변화율이 이렇게 계산하는 거구나 라는 걸 다시 한번 좀 받아들여 줬으면 좋겠어요. 어떤 함수가 있었습니다. 함수가 뚱뚱하게 그려져 있든 뭐 위로 볼록하게 그려져 있든 상관은 없어. a, fa라는 시작점이 하나 있었을 거고 이 점을 기준으로 내가 f'A라는 이 함수의 x는 a에서의 순간적인 함수의 변화율은 어떤가를 구하는 거야. 그래서 이 함수 값을 x 좌표를 a만큼 평행 이동한 어떻게 보면 델타 x만큼 평행 이동한 친구의 함수 값이 이렇게 또 있겠죠. 그런 점이 있겠죠. 이 두 점을 연결한 것을 우리가 뭐라 부르어? 평균 변화율이라 부르고 델타 x분의 델타 y 평균 변화율을 표현해 보니까 델타 x분의 f a 플러스 델타 x 마이너스 fa였다. 좀 더 정확하게 쓸까요? a 플러스 델타 x에서 a 뺀 거죠. 이해됩니까? 여기까지? 아이씨 모르겠다고 하지 않았어? 자, a 플러스 델타 x에서 a를 뺀 거 분해 x의 변화량 분해 그때 y 좌표의 차이. 이거 뭐야 이거? 두 점 사이의 기울기. 됐어? 두 점 사이 기울기 이해돼? 자, 이 새끼 지금 델타 x가 뭔지 모르겠다 맞죠? 델타 x가 뭐야 아저씨? 델타는 정분 아니에요. 증분. 그렇죠. 변화량을 얘기하는 겁니다. 어떤 함수가 a가 있었고 델타 x만큼 변했을 때의 함수의 점, 함수 위의 점 또는 그때 x의 좌표 내가 a 플러스 델타 x라고 표현을 했다고. 됐어?
그때 함수값, 그때 함수값 둘 다 있겠죠? 두 점이 만들어지겠죠? 두 점 사이의 기울기를 우리가 뭐라 불러? 평균 변화율이라고 불러. 근데 우리가 알고 싶었던 건 뭐야? 순간 변화율이니까 어디에서? x는 a에서. 그래서 x는 a라는 점에서의 순간 변화율을 알고 싶었으니까 이 증분 x를 점점 줄여. 증분 x를 점점 줄여. 어떻게 줄여? 이만큼 가던 걸 반만 가고 더 반만 가고 아주 작게 만들어서 이 델타 x를 어디로 보내? 그래, 0으로 보내. 이 델타 x라는 값을 0으로 보내면 델타 x라는 값을 0으로 한 번 더 정리해 볼게. 위에 써져 있다. 델타 x를 0으로 보내고 델타 x분의 fa 플러스 델타 x에서 fa를 뺀 거. 두 점 사이의 기울기라고 할 수 있는 친구에서 두 점 사이의 기울기, 즉 함수의 평균 변화율에서 분모인 x의 증분, x의 변화량을 0으로 보낸 겁니다. 그러면 a라는 점에서의 순간적인 변화율이 되겠군요. 우리가 이걸 순간 변화율, 미분 계수, 접선의 기울기라고 부르고 이 식을 계산함으로써 그때의 미분 계수 f'a가 무엇인지 알게 되는 겁니다. f'a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fx라는 함수의 x는 a에서의 평균, 아니 순간 변화율을 나타내는 표현이다 이 말이야. 이걸 말 그대로 이걸 이대로 계산한다. 아까도 설명했지만 델타 x 대신에 뭐를 쓸 수도 있고 h라는 표현을 쓸 수도 있고요. 이 h라는 게 중요하다? 아니 그게 아니야. h는 같은 값이기만 하면 돼. a와 함수가 뭔지가 중요합니다. 얘는 같은 모양이기만 하면 돼. 그래서 별표를 써도 아무 상관없다고 했다. 너를 간단하게 내가 t라고 표현하면 이때는 간단하게 ft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따라서 t, ft와 a, fa 사이의 평균 변화율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고 이때 이걸 순간적인 변화로 만들고 싶으면 이때 요점인 t가 점점 가까이 와서 어디로? a로 가면 되잖아. 따라서 t가 a로 가까워질 때 t-a분의 ft-fa를 또 순간 변화율이라고 정의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잘 기억해라. 오늘 순간 변화율에 대해서 설명을 좀 했습니다. 이것이 순간 변화율이다. 되겠지? 이것을 미분 계수라 한다. 되겠죠? 똑같은 내용을 몇 번째 설명하는 거야? 라고 하지만 처음 들으면 당연히 어렵다. 어려울 수 있다. 여러 번 읽어보시고 여러 번 식을 써보시고 이게 두 점 사이 기울기고 이게 평균 변화율이라는 건데 순간적인 변화로 만들어야 되니까 이 x의 변화를 아주 작은 값으로 보내는 거구나. 그래서 극한을 취하니까 뭐가 계산이 될 거고 그때 그 값을 순간 변화율이라고 하는 거구나. 이렇게 여러 번 써보면서 이해하시길 바라고요. 이걸 우리가 미분 계수라고 부른다는 얘기죠. 처음으로 미분이라는 단어를 들어봤다. 그지? 자, 그래서 그 뒤에 미분 가능성과 연속성, 미분 가능성이란 게 뭔지를 좀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 전에 앞선 단원 예제를 몇 개 좀 풀어보겠습니다. 즉 순간 변화율을 계산하는 문제들, 그걸 가지고 뭔가 변형하고 활용하는 문제들 몇 개를 좀 풀어볼게요. 평균 변화율과 순간 변화율에 관한 문제 몇 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제 1번입니다. 자, 일어나 똑바로 앉아. 함수 fx의 그래프가 다음 그림과 같을 때 x의 값이 a에서 b까지 변하고 b에서 c까지 변하며 c에서 d까지 변했다고 합니다. a, fa는 여기 있었고요. b, fb는 여기 있었으며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평행하죠. c, fc는 여기에 또 존재하였고 d, fd는 왜 저렇게 쓰는 거야? d, fd는 여기에 이렇게 찍혀 있었습니다. 이렇게 4개의 값이 점이 주어져 있는 거죠. A에서 B까지의 변할 때의 평균 변화율 알파는 무엇이냐? A에서 B까지 변했습니다. A에서 B까지 변했다고. A가 B로 변했어요. 화살표 쓰니까 좀 극한 같네요. 따라서 B 빼기 A분의 FB 빼기 FA인데 여러분 뭐 이거 여기다 뭐 집어넣고 계산할 거야? No. 계산할 거 아니야. 뭐 할 거야? 두 점 사이의 기울기를 생각해 볼 거야. 뭐야 이게? B, FB와 A, FA 사이의 기울기잖아. 평균 변화율 is 기울기. 알겠지? 두 점을 연결했을 때 뭐야? 두 점을 연결한 직선의 기울기. 따라서 너는 노란색 값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알파가 얼마인지는 정확하게 사실 몰라요. 문제가 안 가르쳐 줬으니까 숫자가 얼마인지는. 근데 뭐다? 노란색 값이다.
노란 기울기가 A, 알파에 갑시다. 알파. 베타는 뭐냐? 문제에서 베타는 뭐라고 했어? B에서 C까지의 변화라고 했어. 그럼 이거 계속 뭐 써야 돼? B에서 C까지 변화. 이거 뭐 써서 계산할까? 써서 계산할 거 아니잖아. 아이디어가 뭐야? B라는 점과 C라는 점까지의 뭐야? 평균 변화율 두 점 사이의 직선의 기울기 뭐야? 이거 0인데? 아무리 봐도. 너는 주황색. 책에서도 이거는 확실하게 뭐 점점점 찍어서 나타내놨죠. 근데 뭐 그런 말은 없잖아. 또 문제에서 점선은 XY축과 평행한 선이다 이런 얘기 아직 안 했잖아. 조금 애매하긴 하지만 어쨌든 뭐 충분히 0에 가까운 어떤 작은 값임을 알 수가 있겠네요. 자, 그 다음 마지막 그냥 감마예요. 감마는 귀찮으니까 뒤에 D-D 안 쓰도록 하겠습니다. 왜? 두 점 사이의 기울기를 감마라고 하기로 했단 말이야. 아무리 봐도 빨간색 기울기가 감마야. 맞지? 노란색은 딱 봐도 음수고 주황색은 0인 것 같고 빨간색은 딱 봐도 좀 더 큰 양수예요. 따라서 알파가 가장 작고 베타가 0이며 감마는 그거보다 큰 양수겠구나. 알파, 베타, 감마의 크기를 가지게 된다. 됐죠? 맞나 지우야? 안 맞는 것 같은데 공룡씨 옷에 왜 공룡 그려져 있니? 공룡 아닌가? 자, 이제 2번. 함수 fx가 x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2로 주어져 있습니다. x의 값이 1에서의 a까지 변할 때의 평균 변화율과 너무 많이 길어요. x는 1에서 x는 a까지의 평균 변화율. 더럽게 기네. 자, 한 대 못 주겠냐? 간단히 쓸 수 있는 방법이 딱히 없어요. 그래서 뭐야? 수식으로 쓰는 거지, 우리는. 말로 하면 저렇게 써야 되잖아. x는 1에서 x는 a까지의 평균 변화율. 그건 뭐 어떻게 표현하는데? 방법이 없다. 그냥 말로 하면 저렇게 돼. 문제는 말 그대로 그건 그대로 써놓은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걸 수식으로 쓰면 이렇게 된다는 거죠. a에서 1 뺀 거 분해 fa에서 뭐 뺀 거? f1 뺀 거다. 이렇게 이해한다 이거야. 두 점 사이의 기울기를 구하는 것이 바로 평균 변화율이라는 거야. 자, 대입한다. a제곱 마이너스 2a 더하기 2에서 1 넣으면 얼마입니까? 1인 것 같네요. 1을 빼고 그럼 a-로 나눠야 되는데 위에 a제곱 마이너스 2a 더하기 1이죠. 이거 a-1의 제곱 같네요. a가 1만 아니라면 a 빼기 1로 약분되어서 이렇게 변할 수 있겠죠. 뉘앙스상 x는 1에서 a까지 변할 때의 뭐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뭐 a가 1이진 않을 거고 그러면 저렇게 a가 1이 아닐 테니까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네요. 됐죠? 여기 문제에서 얘기한 평균 변화율 너다. 계산해보니까 너다. 자, 그 다음 문제가 다음 얘기한 거 뭐야? 그때의 평균 변화율과 2에서의 미분계수가 같을 때 x는 2에서의 미분계수. 우리 이거 뭐라 부르긴 했어? F'2라고 표현하고. 여러분 이거 위에 점 찍은 거 프라임이라고 읽으면 됩니다. 가끔 배운 놈들 중에 다시라고 배운 놈이 있던데 왜 다시마야? F''가 뭐야? 해도 됩니다. F''라고요. 자, 근데 F' 좋아. 프라임 좋잖아. 프라임. F' 뭔가 좀 그렇잖아. 다시가 뭐야? 다시가 옛날에 그 대시 그 하이바 표현이에요. 이렇게 옆으로 쭉 쓰거나 아니면 뭐 1, 찍, 2 이렇게 쓰거나 1, 찍, 2 이렇게 쓰거나 1-2바 뭐 이렇게 쓸 때 이걸 다시 또는 바 이렇게 읽잖아. 그때 쓰던 표현이 남아있어서 짝대기 긋는 거 보고 바, 다시 이렇게 읽는 것 같기도 한데 나도 왜 그렇게 읽는지 모릅니다. 저는 옛날부터 배울 때 프라임이라고 배웠습니다. 그냥 당연히 대학 가서 쓸 때도 F'이라고 하지. F'이라고 읽으면 된다. 프라임 됐지. 발음 왜 이렇게 이상하지? 자, F'는 어떻게 계산해야 돼요? 리미트 뭘로 할래? H가 0으로 갈 때 2 플러스 H분의 할래? 아니면 X가 1로 갈 때로 할래? 이 취향껏 해. 아까 왜 한번 계산해 봤잖아. 보통은 X가 2로 간다라고 표현하는 게 편한데 H가 0으로 가는 거에 장점도 분명 있죠. 나중에 정의 같은 거 쓸 때는 훨씬 유리하고요. 장점은 멍청해도 쓸 수 있다는 점이죠. 예? X가 2로 간다 이런 이해를 못해도 그냥 모양 자체가 제일 외우기 쉽잖아. 2 플러스 H 그냥 무조건 대입하면 돼. 대입해 가자 하면 되지 뭐. 못할 게 뭐 있노? 2 플러스 H를 넣어요. 오 마이 갓. 여러분
여기에다가 2 플러스 h 넣으려고 하니까 조금 귀찮으니까 요거 약간 x-의 제곱 더하기 1로 살짝 바꿔볼게요. 괜찮죠? 저 똑똑하니까. 예? 자, 2 플러스 h를 여기 넣어요. 그럼 뭐다? 1 플러스 h의 제곱이 된다. 더하기 1이고요. f2는요, 2 넣으시면요, 1의 제곱 더하기 1이 된다. 따라서 나누기 h가 된다. 됐죠? 자, 계산은 조금 지금 공간상의 문제로 빠르게 생략을 좀 하듯이 빠르게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뒤에 있는 1제곱 더하기 1이 빠지면서 1이 없어지게 되겠고요. 맞잖아. 전개하면 1 더하기 1 더하기 1 사라지게 됩니다. 2h 더하기 h제곱이 남아있고 h인데 h로 하나 약분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2 플러스 h가 남았는데 h 어디로 가? 0으로 가. h 0으로 보내. 그럼 뭐야? 너 2잖아. 자, 뭐다? f'2, x는 2에서의 미분계수 얼마다? 2다. f'2, 2다. 계산해보니까 2다. 됐지? 2였다. 문제에서 뭐라 그랬어? x는 1부터 a까지의 평균 변화율인 너와 x는 2에서의 미분계수가 같았더랬다. 둘이 같으려면 a는 3이어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계산하는 김에 너 한 번 더 연습해볼게. x가 2로 갈 때라고 해서 계산해보자. x-2분의 x-2분의 fx 빼기 f이다. 이것도 계산이 아주 좋죠. 자, 지우야. 이렇게 되고 맞지? 지우야, 2 넣으면 2 빠지나? 2 넣으면 2예요. f2는 2입니다. 이 정도는 제가 암산했습니다. 날라가고 이거 뭐야? x로 묶으면 x-2잖아. 잡았다 요놈. x가 2로 가는데 분모도 분자도 둘 다 0이었죠. 근데 뭐야? x-를 약분하고 나면 x에 2 넣어서 넣어도 2라는 계산이 되겠죠. 그래서 f'2 미분계수는 2다 라는 걸 계산할 수 있었고, 이 문제의 조건을 해석해 주니까 답이 뭐여야 돼? a가 3이어야 된다. 그런 얘기를 또 할 수가 있겠네요. 되겠죠? 평균 변화율을 어떻게 계산한다? 두 점 사이의 기울기 계산하듯이 계산한다. 순간 변화율은 오늘 처음 배운 개념이죠. 새로 배운 개념이고 오늘 연습해야 될 것입니다. 순간 변화율은 어떻게 계산한다? f'2는 어떻게? 리미트 h가 0으로 가까이 갈 때의 표현으로 극한을 계산하든, 리미트 x가 2로 갈 때의 표현으로 극한을 계산하든, 우리가 이런 연습들을 꾸준히 하셔서 연습해서 반드시 표현할 수 있어야 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평균 변화율을 딱 잘라 얘기해서 누구나 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처음 배우시는 여러분들은 순간 변화율 구할 때 분명히 어렵다. 이것이 극한임 또 이해하고 있어야 되고, 식도 정리를 좀 할 줄 알아야 되며, 애초에 정의부터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기억을 하고 외워야 문제를 풀 수가 있겠죠. 그 다음은 또 뭐야? 또 계산을 할 수 있어야죠. 앞선 단원에서 배웠던 0분의 0꼴, 보통은 0분의 0꼴이 되겠네요. 0분의 0꼴의 극한의 계산을 할 수 있어야 문제를 풀 수 있겠습니다. 유야, 맞나? 유야, 지유야. 죽었나 이건? 지유야, 왜 이렇게 피곤해? 아니 어제 뭐 밤새서 놀았어? 어머니, 지유가 너무 피곤해요. 보약이라도 한 채. 전화 한 번 드려? 왜 이렇게 피곤해하는 거야? 약 챙겨 먹어요, 여러분. 건강 챙기세요, 건강. 공부도 공부지만 건강을 챙겨야지. 여러분 너무 중요해. 이거 어떻게 또 써야 될 것 같아. fx의 x는 a에서의 뭐다? 아니 순간 변화율 친구야. 순간을 생략해서 변화율이라고 많이 씁니다. 미분계수라고 많이 씁니다. f'A라 쓰고, 선생님 왜 또 쓰세요? 니들 모를까봐. h 0으로 갈 때 h분의 f a 플러스 h 빼기 fa. 약간 수업이 루즈해지고 좀 지루해지는 감도 있으니까 조금만 줄여서 쓸까요? x 빼기 a분의 fx 빼기 fa. 자, 크게 두 가지 정도의 표현으로 순간 변화율을 미분계수를 표현하니까 저렇게 잘 기억을 해두고 있읍시다. 문제 풀 때 가장 많이 쓰게 될 겁니다. 기억을 해야 문제를 풀 거 아니야. 됐지? 자, 예제 3번 풀게요. 지유야. 체력을 좀 키우렴. 피곤할 수 있지만 힘내야지. 좀 이따 막 유제 문제 풀어야 되는데 쌤 이거 어떻게 풀어야 하지 말고.
문제에서 f'A는 1이랬어요. f'A는 1이랬어요. f'A는 1이랬어요. 자, 이제 3번에 1번부터 보죠. 리미트 h는 0으로 가까이 갈 때 h분의 fa 플러스 2h에서 fa를 뺀 것의 극한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저게 극한을 구해달라는 얘기야. 저 식의 극한 값은 무엇이냐? 라고 물어본 겁니다. 선생님, 저희가 앞에서는 fx가 뭔지 알았으니까 계산을 했는데 지금 fx가 뭔지 모르는데요? 모르지. 대신 문제에서 가르쳐주긴 했잖아. 미분되는 함수였고 f'A는 1이라고 가르쳐줬잖아. 그걸 이용해서 계산하는 거야. 자, 보자! 헤이! 일어나. 저 뒤로 가서 저 책상에다가 책 대고 풀어. 일어나. 아저씨. 아, 또 힘 빼지 말자. 나 녹화해야 돼. 필기도 안 하고, 이거, 씨. 일어나. 뭔 응이야. 이거 집 아니다, 이 미친. 뭔 응이야. 엄마가 니 깨운 거 아니야. 아침에 학교 가야 돼, 지우야! 하면서 깨우면서 맞지? 엄마가 사랑스러운 목소리, 내 목소리 사랑스럽지 않군요. 자, 하여튼. 엄마가 맞지? 깨워주면서, 태민아, 이제 일어나야지! 하면서 이제 아침밥 다 차려놓고, 빨리 이 닦고 오고, 이 닦고 밥 먹나? 밥 먹고 이 닦지 않나? 하여튼. 빨리 정신 차리고 이제 다 먹었으면 빨리 씻어! 하고 씻고, 나오면 또 옷 갈아입고, 맞지? 교복 입고 또 학교 가야 될 거 아니야. 그럴 때나 여러분이, 이지랄 할 수 있는 거야. 뒤질래? 학원이야, 여기. 어디서 나한테 응이야, 응. 너가 혜리야? 아, 여러분 혜리 누군지 모르는군요. 이렇게 되면 너무 옛날 이야기죠. 이제 8년 전, 9년 전에 그 진짜 사나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었고 이제 여자들 또는 남자들을 그 연예인들을 군대에 보내는 거야. 싫어? 미쳤어? 잠깐만. 야, 나 웃기려고 하던 얘기긴 한데 야, 잠깐만. 아니야. 다시 설명해주세요. 이거 정확한 정당한 요구가 아니야. 나 여러분 몇 번 깨웠어. 응? 칠판 보고 이해 못하겠으면 나가! 더 이상 짜증나게 하지 말고. 여러분 이건 정당한 요구가 아니에요. 다시 설명해 주세요. 할 수 있지. 열심히 들은 친구가 나한테 선생님 설명이 너무 빠릅니다. 또는 선생님 아직 잘 이해가 안 돼요. 다시 한번 해주시면 안 될까요? 할 수 있지. 300번도 할 수 있습니다. 하루 종일도 할 수 있어요. 그걸 이해 못 시키면 내가 문제가 있는 거지. 근데 졸다가 일어나서 그러면 안 되지. 이거 너무한 거 아니야? 한두 번 깨웠어? 웃으면서 깨우고 짜증내면서 깨우고 다정하게도 깨워보고 화도 내면서 깨워보고 했으면 여러분 또 일어나야지. 적어도 눈치는 봐야 될 거 아니야. 사람이 배려가 있고 눈치가 있고 염치는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아니 어떻게 한참 졸다 일어나서 내가 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도 좀 이따 유제 풀 때 힘들 텐데 빨리 제대로 봐둬라 라고 얘기를 몇 번 했는데 일어나서 졸다가 일어나서 나한테 다시 설명해 주세요는 조금 너무한 거 아니냐고. 그리고 무엇보다 이게 1대1 수업이었으면 뭐 덜 졸았겠죠. 아무래도 1대1인데 졸지는 않았겠지. 다른 친구들이 앉아 있잖아. 다른 친구들은 이해할 수 있잖아. 물론 다른 친구들도 이해 못해서 좀 긴가민가한데 쌤이 설명 한 번 더 해주면 오 괜찮다 할 수도 있지만 보통은 이해 다 했고 어느 정도 이해했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거구나 감을 잡고 이제 다음 문제 제가 지금 다음 문제 썼잖아요. 그거 풀려고 지금 빌드업하고 열심히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다음 문제 집중하고 있는데 앞에 거 다시 설명해달라는 요구가 들어오면 좀 너무한 거지. 나한테 뿐만 아니라 여러분 같이 수업 듣는 친구들한테도 약간 너무 배려심이 없는 거야. 이걸 우리가 조금 이제 더 표현하면 이기적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됩니다. 물론 여러분 필요해요. 내가 열심히 들었는데 다른 친구들 이해했든 안 했든 나는 몰라. 그럼 물어보셔야 돼. 이기적일지라도 이건 하셔야 돼. 그래 내가 다른 친구들 좀 배려해야겠다 생각이 들면 약간 눈치를 보니까 다른 애들은 다 확실히 이해한 것 같은 느낌이야. 난 잘 모르겠어. 그러면 좀 이따 쌤이 약간 쉬는 시간이나 아니면 문제 풀고 좀 이제 풀이가 끝나고 정리가 되고 애들 문제 풀는 시간에 가서 쌤한테 한 번 더 설명해 주실 수 없나요? 오케이지. 할 수 있지. 그런 거 하라고 내가 있는 건데. 근데 수업하는 설명하는 한참 도중에 이렇게 치고 들어오면 다른 애들에게 피해를 줄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몰라서 그랬던 걸로 하고 다음부터는 그런 부분은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특히나 저는 몇 번이나 깨웠습니다. 좋은 건 여러분이에요. 어떻게든 깨워서 수업해야 되는 게 제 역할이긴 하지만 그 이상을 시간을 허비할 수는 없어요. 한 명이랑 2명, 3명 데리고 수업하는 거 아니잖아. 반 분위기가 자꾸 나빠지면 안 된다고. 이렇게까지 설명드렸고 저는 여러분을 깨워야 되는 이유, 그다음 여러분에게 설명을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 그 다음에 이런 그 불편한 부분들이나 좀 여러분들이 한 번 더 설명을 듣고 싶다는 걸 해소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영상을 찍고 있는 거기도 합니다. 이해가 좀 됐으면 조심할 건 조심하고 내가 이런 부분은 좀 더 애들을 배려하면 좋겠구나 하면 배려하면 돼. 다음부터 오늘 이런 부분에 혼났으면 뭐 기분 나쁠 수도 있겠지만 뭐 혼나면 기분 나쁜 건 정상이야. 어떻게 혼났는데 기분 좋을 수가 있겠어. 쌤도 마찬가지야. 다른 선생님들이나 다른 원장님들한테 이런 건 좀 조심하셔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부분에 좀 더 신경 써야 되는 거 아니냐 하면 저도 내가 잘못했구나 하면서도 기분이 좋진 않아요 사실. 근데 여러분 또 기분이 좋진 않으시겠지만 내가 이런 부분 좀 조심해야겠구나. 좋은 건 내가 좀 체력을 기르든지 전날 미리 충분히 주무시든지 아니면 학원 오기 전에 휴식을 취하든지 해서 내가 좀 수업 시간 안 졸아야겠구나, 또 수업 들을 때 좀 열심히 들어야겠구나 하시는 게 좀 더 일단 먼저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얼마든지 저한테 설명해달라 하면 하겠고, 지우는 좀 이따 다시 설명해 줄 테니까 좀 이따 봅시다. 다시 예제 3번을 좀 집중해 주세요. 일단 예제 3번 굉장히 중요한 유형이에요. 이것 때문에 오늘 하루 종일 설명한 거야. 자, 생각해보자. 쌤이 아까 얘기할 때 뭘 했어? H가 중요하댔어? 델타 X가 중요했어? 아니야. 이 식 전체적인 모양을 기억하셔야 돼. 잘 봐. F'A야. 리미트가 있어야 되고 H라는 친구 또는 델타 X라는 친구 하여튼 다 0으로 가. 차이는 무조건 0으로 가. 자, 요거 하나 팁인데 극한 계산은 앞 단원에서 X가 2로 가고 3으로 가고 했지만 자, 미분 들어오는 단원세에서부터는 H라든지 X는 싹 다 0으로 갑니다. 보통 H라고 쓰는 친구는 다 0으로 가요. H가 3으로 간다. 조절해줘야 돼. 알겠지? 일반적으로는 없다. H는 다 0으로 가요. 이건 건 X가 A로 가는 건데 X가 A, 이게 H잖아. H는 0으로 가는 거야. H가 0으로 가. H가 중요해? 아니야. H를 쓰든 델타 X를 쓰든 T를 쓰든 네모를 쓰든 별표를 쓰든 그건 중요한 게 아니라 같은 모양인가가 중요해. 너가 같은 모양인가가 중요한 겁니다. H가 같은 모양인가가 중요하다고. 아이씨 맞어? 보고 있어? 그러면 같은 모양을 만들어야 되는 게 우리의 할 일이에요. 알겠죠? 무지성이어도 좋아요. 그냥 같은 모양만 만들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라고 하면 안 되고 이해를 하셨으면 같은 모양이어야 그것이 0으로 가고 미분계수의 정의에 의하여 이것이 F'A라는 값으로서 우리가 쓸 수 있구나. 이 식이 있던 식이 주어져 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모양이 조금 달라요. 이건 H인데 이건 2H잖아. 이걸 어떻게든 내가 조작을 하고 변형을 해서 내가 써먹으려면 F'A로 가야 되죠. F'A라는 값은 아니까 이걸로 바꿔줘야 되고 어떻게 바꿀 거냐? F'A는 H라는 값이 같은 모양이어야 된다는 거. 자, 그래서 우리는 오늘 할 일이 이겁니다. EH와 H가 어떻게 하면 같아질까? 무슨 짓을 하면 저게 같아지겠니? 밑에 거에 2배 하면 되잖아. 그럼 EH로 같아지잖아. 자, 그렇게 생각하지 마. 자, 그 기준이 하나 있습니다. 밑에 걸로 못 같아요. 자, 괄호 안에 있는 걸 조작하기가 어렵습니다. 괄호 안에 있는 거 어떻게 조작해? 쉽게 한데 괄호 안에 있는 건 그대로 둬. 얘랑 똑같은 모양이 되도록 밑에 걸 조작하는 거야. 이거 EH지. 나도 EH 되면 되잖아. 널 2배 하기로 해. 분모를 2배 해서 같은 모양 만들어 주기로 해. 네 맘대로 2배 하면 어떡해? 분모에 2배였으면 분자에도 2배 해야 될 거 아니야. 분자에 2배니까 바깥에 이렇게 써도 되겠죠? 이렇게 약분을 하면 1이니까 식의 모양 자체는 변함이 없겠다. 조작을 잘해야 돼요. 조작을. 자, 식을 변형해서 우리가 뭐하는? 아는 모양으로. EH 똑같은 모양 만들었으니 너가 뭐다? H가 0으로 가면 EH도 0으로 갈 거고요. EH라는 친구는 0으로 가고 있고 EH분의 FA 더하기 EH 빼기 FA 니까 뭐다 이게? 미분계수의 정의에 의하여 이것의 극한이 뭐가 된다? F'A가 된다. 그 다음 뭐야? 곱하기 2가 남았겠죠. 따라서 F'A는 1이라고 했으니 답이 2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처음 들으면 무슨 개똥 같은 소린가 싶다. 알겠지? 잘 다시 같은 모양이 돼요. 다시 뭐라고? F'A를 한 번 더 써볼까? 이걸 한 번 더 써보면 좀 더 이해가 되려나? 세모가 0으로 간다.
세모분의 f a 플러스 세모 빼기 fa에 꼬라지면 전부 다 f 프라임 a. 즉 지금은 1이에요. 우리는 어떻게든 저 꼬라지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고 지금 괄호 안에 a 플러스 2h였으니 분모도 2h 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야. 두 배를 하든 아니면 2h 낀가 넣고 바꿔 넣고 하든 뭐 두 배를 하고 2로 나누든 뭔 지랄을 하든 어쨌든 식을 조작해서 같은 숫자 같은 식이 왜 그런 데 들어가니? 자, 나올 수 있도록 우리가 식을 조작하는 겁니다. 선생님, 제가 얼마 전까지 수학하던 초등학교 때, 중학교 1학년 때는 수학이 굉장히 쉬웠거든요. 식을 세우기만 하면 3x는 4 이런 거 세우기만 양변을 3으로 하면 깔끔하게 답이 딱 나오고 좋았는데 왜 이거는 뭐 이해도 잘 안 되는 애를 갖다가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저거밖에 없지. 그러니까 방법이 없다 친구들아. 이거 조작을 해서 저렇게 만들자 이렇게 하고 있는 거야. 여러분 착각하면 안 돼. 여러분이 그 계산한 방정식 풀고 이런 건 수학의 한 부분이야. 대수 파트야. 대수에서도 숫자가 깔끔하게 나오지 않는 경우에는 찍어서 찾습니다. 그러니까 수학은 원래 찍는 거야. 본질적으로 수학은 조작의 학문에 가깝다 알겠지? 내가 알고 있는 걸 이용해서 문제를 어떻게든 해결하고 싶어서 이 문제를 갖다가 바꿔야 돼. 내가 알고 있는 형태들로. 내가 알 수 있을 만한 것들로 식을 해석하고 변형하고 조작하는 게 수학의 본질에 가까워요. 어떻게 보면. 그러려고 우리가 여러 가지 중요한 정리들을 만들어 놓고 이 중요한 정리들을 특별한 상황에서 어떻게 쓸 수 있는지를 좀 잘 기억해 놓고 문제에서 제시한 상황을 내가 이해를 해서 내가 알고 있는 것들을 활용해서 풀 수 있도록 바꾸는 거야. 내가 알고 있는 정의와 정리, 그 다음에 어떤 식은 요 식이에요. 요 식. 같은 모양이기만 하면 오케이다라는 걸 이해를 했고 알고 있고 기억하고 있단 말이야. 그래서 너라는 걸 계산하기 위해서 내가 알고 있는 상황으로 만들어줘야 돼. 너가 달라서 문제인 거니까 같게 만들어주면 될 거 아니야. 그래서 같게 만드는 방법을 2배 한다, 3배 한다, 2로 나눈다, 제곱을 한다, 뭐 더했다 뺀다, 둘이 뭔가를 곱했다 나눈다 이런 경우들을 이용해서 알 수 있을 만한 상황으로 만들어주고 해석을 해서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이게 수학입니다. 개똥 같기가 너무 마음에 안 들면 어쩔 수가 없습니다. 수학 2에서부터 너무 개똥 같아서 도저히 못 해먹겠다는 생각이 들면 문과를 가셔도 수학 2는 해야 되니까 그냥 수학을 포기하는 수밖에 없어요. 사실상. 아니면 최악의 경우 외워서라도 해야 됩니다. 이게 수학의 본질에 가깝다. 물론 지금은 불가능하고 이 단원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되면 제가 로피탈 정리라든지 다른 방법도 있습니다. 이걸 빠르게 풀 수 있을 만한. 내가 이해를 못하겠잖아. 그러면 편법을 쓰는 거야. 대학교에서 배우지만 또는 고등학교에서는 배우지 않지만 조금 알아두면 유용한 편법들을 이용해서 내가 이해는 잘 못했는데 이거 이렇게 푸는 게 맞는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런 다른 도구들을 이용해서 풀면 되는 거잖아요. 풀면. 맞아, 아니야? 아니야? 풀면 되는 거잖아. 풀면. 여러분 큐브를 맞출 줄 알면 이렇게 돌려가지고 잘 배워서 공식도 잘 이해하고 이렇게 잘 배우고 난 다음에 큐브 맞추라고 했을 때 맞추면 맞출 수 있잖아. 근데 도저히 안 되면 부쉈다가 다시 끼우면 되잖아. 그것도 어쨌든 맞춘 거 아니야. 오케이? 오케이는 아닌 것 같습니다. 방금 표현은 좀 이상했던 걸로. 자, 2번 볼게요. 리미트 h는 0으로 가까이 갈 때. 자, h분의 f a 플러스 h 마이너스 f a 마이너스 h. 굉장히 어려운 식이에요. 아주 짜증나는 식이야. 아주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지만 일단 지금은 가볍게 풀 수 있는 정도로만 해볼게요. 자,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모양은 뭐야? 정의가 뭐야? fa 플러스 세모였으면 뒤에 fa가 빠져 있어야 돼. 너는 근데 fa가 없잖아. 플러스 h랑 마이너스 h는 있는데 a는 없잖아. a를 만들어야 되겠다는 거죠. a를 만들어야 되겠다. fa가 필요하니까 fa를 만들어 보자. 여러분, 제가 선택한 방법 이겁니다. 심플해요. 그냥 fa 뺐다 더 합시다. 왜요? 그렇게 하면 돼요. 모르지 나도. 예? 쌤은 근데 많이 해봤으니까 경험상으로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 이 문제를 진짜로 처음 보는 상황이라고 가정을 하면 할 수 있는 게 뭐가 없어. 이거 어떻게 정리를 하냐. FA를 어떻게 만들어. 우리가 써주는 수밖에 없어. 왜 그런 생각을 했냐. 너는 있잖아. 너 친구는 필요하잖아. 너 친구가 뭐야? FA가 빠지는 게 필요하잖아. 일단 빼. 그럼 얘는 마음대로 빼면 돼? 안 되니까 다시 한 번 더 해. 자, 근데 이렇게 짝을 지어주시면요.
fa 플러스 h 마이너스 fa를 먼저 한번 쓰고 이 뒤에 있는 건 마이너스 fa 마이너스 h 플러스 fa인데 이거를 마이너스로 묶어내면 마이너스가 나올 수 있겠죠. 자, 다시 마이너스로 묶어내면 fa 마이너스 h 이걸 뭘로? 마이너스 fa로 쓸 수 있잖아. 그럼 우리가 했던 짓 나쁘지 않았다. 괜찮은 주요했다. 유효했다. 됐지? 열 h로 나눈 값을 계산해라. 가 되는 겁니다. 됐죠? 유야, 근데 왜 자꾸 그쪽만 봐? 이쪽을 봐. 오늘 이걸 해야 돼. 이걸 할 줄 알아야 돼. 저거는 좀 이따가 솔직히 말해서 미분 한번 쓱 해서 대입하면 다 할 수 있어요, 나중에는. 근데 이게 중요해. 이거는 나중에 여러분 미분을 하는 방법을 배워도 이건 그렇게는 못 풀어요. 이걸 할 수 있어야 돼. 선생님, 이걸 할 수 있어야 미분을 할 수 있냐? 그건 아니지만 이걸 못하면 수학 시험 문제에서 틀리라고 나온 문제는 틀려야 될 거 아니야. 자, 봐. 야, 봐봐. 야, 정리 덜했다. 덜했다. 나눠서 식을 정리한다. 자, 얘는 뭐야? h분의 f a 플러스 h 마이너스 f 완벽해. 우리가 알고 있는 모양이야. 빼기 f a 마이너스 h 빼기 fa까지는 좋았는데 나누기 h예요. 이건 조금 아쉬운 상황이죠. 야, 뭐야? 마이너스 h지. 근데 얘는 그냥 h잖아. 안 같잖아. 야, 부호까지 맞춰야 돼. 플러스 세모면 얘도 플러스 세모지. 마이너스 세모 아니야. 부호까지 맞춰야 돼. 알겠지? 엄마 이거 h인데 이거 위에 거 마이너스 h야. 그래, 좋다. 얘를 마이너스 h로 바꿀 방법을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겁니다. 이제 얘를 플러스는 못 바꿔요. 바꾸려고 하면 치환을 하고 막 지랄을 해야 돼. 어려워. 그러지 말고 안에 괄호 안에 있는 건 그대로 두시고요. 바깥에 있는 친구를 조작하는 게 쉽잖아. 얘를 조작해서 똑같은 마이너스 h로 만들까? 그럼 마이너스 쓰는 대신에 플러스로 바꾸면 되잖아. 됐지? 마이너스 h 쓰는 대신에 플러스로 바꾸면 되잖아. 여기까지 왔나? 자, 마무리해보자. 앞에 게 뭐야? 정의 그대로입니다. f'a예요. 이게 바로 f'a의 정의였다. 모양도 완전히 똑같아. 얘는 f'a예요. 에? 마이너스 같은 거 안 붙어요? 안 붙어요. 왜? 마이너스 h라는 같은 값으로서 0으로 가잖아. 그러면 오케이야. 마이너스가 달려있든 말든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 알겠어? 같은 모양이기만 하면 오케이야. 됐지? 너도 f'a요. 그 다음 그게 뭐야? 더해져 있어. f'a 더하기 f'a 즉 2배 f'a로서 답은 똑같이 2가 됩니다. 되겠죠? 와, 개빡시다. 굉장히 어렵다. 자, 선생님 절망적이에요. 이걸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네, 뭐 그렇죠. 그러니까 만약 여러분들이 더더욱이나 수학을 이해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면 더더욱이나 완벽하게 이해하셔서 문제에 적용할 수 있도록 두세 번 연습하는 게 맞겠고, 선생님 수학은 외우는 거 아닌가? 맞아요. 저 동의하는 바입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좀 더 빨리 풀고 싶으면 외우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자, 상황을 잘 기억해. f'a가 존재하면 요거는 지금 무슨 말인지는 좀 몰라요. 좀 이따 뒤에 미분관수 원래 했었어야 되는데 먼저 한 건데, 자, f'a가 존재하는데 f'의 값이 이렇게 주어져 있어. 주어져 있으면 외워. 그냥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잘 봐라. k h분의 f a 플러스 m h 마이너스 f a 플러스 n h는요, h 앞에 n배 돼 있고요. 요 마이너스 1인데 뭐 하여튼 n배 돼 있고요. 분모는 k라고 돼 있으면 자 f'a입니다. 근데 어떻게? 얘는 m이죠? 빼기 플러스 n. 즉 m 빼기 n이야. 분자가 m 빼기 n이야. 분모는 누구야? k 있잖아. 그래서 k분의 m 빼기 n f'a가 됩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미분 가능한 상황에서 이렇게 되고, 일반적으로 미분 계수가 존재한다면, 문제에서 저렇게 값을 줬으면 오케이야. 이렇게 딱 보고 할 때마다 하면 귀찮잖아요. 봐봐, 이거 계수 잘 봐. 계수 잘 봐야 돼. 뭐야 이거? 1 빼기 마이너스 1. 그래서 1 빼기 마이너스 1 나누기 1 f'a가 되어서 이거 2f'a가 되는 거구나.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됐죠? 외워서 처리하는 방법이 있겠다. 외우면 좋잖아.
선생님 근데 이걸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외울 수 있을까? 못 외우겠지. 그래서 할 때마다 복습할 때마다 반복하고 하시면 되겠고요. 선생님 고등학교까지 그냥 외워서 그냥 시험 치면 되는 거. 여러분 수성고 학교는 만만치가 않아. 이러니까 외우는 새끼 조져야 되니까 어떻게 미분 안 되는 새끼도 막 물어보고 이럽니다. 지금은 뭔 말인가 싶겠지만 나중에 고등학교 심화과정 이런 거 하다 보면 이게 그냥 미분 될 때만 물어보는 게 아니야. 안 될 때도 물어보고 별 지랄 다 한다. 그러니까 무지성으로 외워서 선생님 외우면 되잖아요. 이거 안 된다 알겠지? 상황을 정확하게 봐야 돼. 이 값이 주어져 있고 주어져 있으면 오케이야. 주어져 있으면 상관없어. 이 값이 얼마라고 가르쳐 줬어. 그럼 돼. 그럼 됐어. 그러면 그냥 가볍게 이렇게 정리해 가지고 넣어다. 됐지? K분의 n 빼기 n f 프라임 a다. 정리해서 문제 풀어주면 되겠습니다. 예, 말이 좋아서 정리해서 풀어주면 이제 외우기 쉽지 않겠습니다. 자, 볼게요. 뒤에 거. 이제 4번까지 하고 잠시 쉬었다가 미분 가능성과 미분 계수의 성질에 대해 잠깐 설명하고 뒤에 있는 예제들 마저 마무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오늘 거 어렵다 그지? 쉽지가 않다 생각으로 그지? 예제 4번을 본다면 F'8은 1이야 F8은 마이너스 1이야. 요번에는 요런 정의를 써볼 거예요. F'8이라는 건 뭐냐면 리미트 네모가 8로 가까이 갈 때 네모 빼기 8분의 F 네모 빼기 F8이다. 요런 얘기입니다. 네모분의 F 네모라는 점에서 8, F8 까지의 네모, F 네모와 8, F8 사이의 기울기에서 둘의 차이를 0으로 보내놓은 걸, 즉 네모를 8로 보내면 둘의 차이가 0으로 가겠죠. 순간 변화율이 되겠고 저것 또한 하나의 F'8이라는 미분계수의 표현, 아주 중요한 정의 표현이니까 기억해 두세요. 네모라고 쓴 건 X를 써도 되고 T를 써도 되지만 지금은 어떤 의미를 좀 살리기 위해서 같은 모양이기만 하면 오케이라는 걸 좀 강조하고 싶어서 네모라고 써봤습니다. 1번부터 보죠. x는 2로 가까이 간다고 합니다. x-2분의 f x세제곱에서 f8을 뺀 친구는 과연 극한이 어떻게 계산되겠느냐를 물어봤습니다. 뭐라는 거야, 그지? 이게 뭘까? 뭐 어떻게 계산해 이거? 여러분 x가 2로 간다는데 그게 중요한 게 우리는 지금 f'8 8에 관해서 정리를 좀 해야 되잖아. 그 다음에 여기도 봐봐. 안에 있는 게 x 세제곱이잖아. 이걸 x로 어떻게 바꿔 우리가? 쉽지 않겠지. 물론 치안에서 바꾸면 되긴 합니다만은 그거보다는 안에가 x 세제곱이니까 밑에도 x 세제곱 들어갈 수 있도록 바꿔보자 이 말이야. 자, 다시 얘를 조작한다. 이거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쌤은 생각의 방향이 이렇다는 얘기야. 이건 알잖아. 얘랑 똑같은 모양을 밑에 만들자. 얘랑 똑같고 쟤랑 똑같은 걸 밑에 만들어서 빼면 이게 바로 말 그대로 뭐야? F'8의 정의야. 어디서? X세제곱이 8로 가기만 하면 돼. 근데 여러분 X가 2로 가면 X세제곱 8로 가는 거 맞죠? X가 2로 가면 X세제곱 8로 가는 거 맞잖아. X가 2로 가면 X세제곱 8로 가는 거 맞잖아. 그러니까 내가 이 식을 요걸 활용하고 싶어서 F'8이 요렇다는 걸 활용하고 싶어서 X세제곱과 똑같은 모양, 8과 똑같은 모양을 이렇게 만들어준 겁니다. 강제로라도 만들면 되는 거야. 자, 그럼 이제 여러분이 고민해야 될 거니까 위의 식에서 밑의 식으로 어떻게 바꿀까? 자, 고등학교 1학년 첫 번째 단원, 다항식 연산, 곱셈 공식에서 배웠던 거 막 떠올려봐야지 이제. 이게 또 오랜만에 하면 또 막 쉽지가 않아요. 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4를 곱해야 되겠죠? 예? 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4를 곱하면 공식에서 X세제곱 마이너스 8이 되나 보네? 되나 보네가 뭐야? 이거 이해돼?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돼야 됩니다만은 안 될 수도 있겠죠. 오랜만에 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겁니다. 이게 안 될 수도 있으니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야. 자, 여러분 생각의 방향. 여기서 조작을 해서 밑으로 내려온다가 아니라 밑에 걸 조작해서 위에 걸로 만들면 돼. 반대로 해도 되잖아. 엠마, 이게 내가 좀 필요한 거야. 이건 무조건 써먹어야 돼. 여기서 출발하는 거야. 자, 얘가 어떻게 제가 될까요? 뭘 고민을 해. 똑같은 식에 위에 하나 또 때려 박아 그냥. 알겠지? 그 다음에 원래 있던 거 써줘.
다시 이 아이디어가 이래요. 얘를 똑같은 걸 만들어줘야 되니까 얘를 미분계수의 정의를 써먹어야 되니까 세제곱 빼기 8, x 세제곱 빼기 8이 필요해. 얘와 똑같은 걸 위에 한 번 더 쓰고 그대로 밑에는 뭐야? 원래 식에 있던 거 쓴 겁니다. 상황 이해돼? 원래 식을 조작해서 밑으로 내려와도 되는데 밑에 있는 식을 만들려면 위에 식에서 어떻게 내려왔다를 봐도 되겠죠. 그 학생들 우리 저번에 어디까지 했죠? 뒷반 애들 기억이 안 나네. 자 보자. 얍. 잠시만요 여러분. 자 애들 다 왔나요? 둘 다? 아직은 안 왔고요. 네. 우리 삼각함수 수능 기출까지 해버렸구나. 등차 수열부터 해야 되는구나 오늘. 요거 수능 기출까지 그때 다 했는데 뭐 잠깐만 뒤에 거 풀고 있으라고 해주세요. 그 등차 수열 부분 네, 뭐 어려운 문거 아니니까 초반에는. 자 여러분 빨리 맞아 봅시다. x 세제곱 마이너스 8을 한 번 더 쓰고 자 다시 얘는 내가 이거 맞추려고 하나 새로 추가한 거고요. 얘는 원래 있던 겁니다. 원래 있던 거. 얘를 그냥 추가해서 이렇게 만든 거야. 이게 여러분이 뭐가 쉬울지는 여러분이 선택하시면 돼요. 이거 어려운 거 아니니까 이대로 그냥 이러면 되잖아요. 뭐 왜 이 지랄하고 있어요? 이렇게 생각하셔도 되고. 얘가 되려면 무조건 네가 필요하고 너를 없애야 되니까 일단 한 번 더 쓰고 원래 거 쓴 다음에 그 다음 뭐야? 인수분해하듯이 하는 거야. 이게 저는 이거나 똑같다고 생각을 하지만 인수분해는 있는 걸 조립해서 뭔가 그 계산을 해서 뭔가 만들어내는 느낌이면 얘는 없는데 내가 생각해서 뭔가 창조까지는 아니어도 뭔가 생각해서 끼워 맞춰야 되잖아. 원래 있는 거 인수분해하는 게 좀 더 쉽게 다가오지 않겠냐 해서 이렇게 한번 설명을 또 드려봤습니다. 비웃지 마시고 자 본인이 똑똑하면 이렇게 바로 해도 되고요. 잘 안 된다 하면 이렇게 되고. 그러니까 봐봐 이게 안 될 때도 있을 거 아니야. 그날따라 어떤 유형은 딱 봤는데 이거 뭘 곱해줘야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하면은 그냥 이렇게 한 번 더 써서 약분하듯이 정리해도 되겠습니다. 얘는 약분하고요. 얘는 뭐야? 이 자체가 뭐야? 그냥 말 그대로 F'8입니다. 이게 정이에요. 이게 정이에요. 같은 모양의 식이 8로 가고 있고 네모 빼기 8분의 F 네모 빼기 F8 네가 F'8이야. 너는 뭐야? 약분해서 X에 뭐 넣으면 돼? 2 넣으면 됩니다. 2의 제곱 더하기 2 곱하기 2 더하기 4가 되고요. F'8은 1이고 그 뒤에 건 12니까 1번 문제의 정답은 12가 되는 것입니다. 네, 1번은 조작만 하면 되는데 2번은 좀 더 상위의 조작이 맞나? 상위 맞나? 어떻게 보면 2번이 더 쉬운 거 아니야? 리미트 x는 8로 가고 있어요. x 빼기 8까지도 마음에 드는걸. 근데 분자가 이상해. 뭐야 이거 이상해. 자 8fx였습니다. 우리가 아는 모양이랑 좀 다르다 그지? 우리가 아는 건 fx 빼기 f8이어야 되는데 저는 그래 안 생겼잖아. fx 앞에는 8이 달려있질 않나. f8 앞에는 x가 달려있어요. 이거를 처리하려고 하니까 쉽지가 않네. 그렇다고 뭐 새로운 함수를 만들어서 하는 게도 어렵고. 그래서 이걸 어떻게 처리하냐? 알고 있는 걸 이용하는 수밖에 없다 그랬다. 여러분 쉽게 생각해. 내가 알고 있는 모양은 뭐밖에 없어? 저런 모양 나와야 돼. x가 8로 갈 때 x 빼기 8분의 fx 빼기 f8 나와야 된다. 무조건 저게 있어야 내가 뭘 하든 말든 해. 그래서 fx 뒤에 f8을 뺄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다가 괄호를 치는 대신 빼기 f8을 써. 그러면 fx 빼기 f8 만드는 거 맞잖아. 그러니까 갑자기 거기에 왜 몰라 나도 아는 거라고는 fx 빼기 f8 나누기 x-8을 계산할 수밖에 없으니까 저런 식으로 정리해야 f'8이 나오니까 그냥 fx 뒤에다 f8 빼는 거야. 네 맘대로 빼면 안 되겠죠. 다시 더하긴 합니다. 네, 다시 더하긴 해요. 자, 그러니까 요거까지 하면은 식의 모양이 변했다? 안 변했잖아. 그대로잖아. 식의 값을 계산하면 이제 똑같은 값 나올 거 아니야. 아까랑. 그지? 이걸 이용해서 문제를 풀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내가 필요한 건 여기까지니까 이건 필요 없죠? 앞으로 빼. x, f8 빼기 8, f8 마이너스
8 묶어냈고 fx 빼기 f8 이걸 뭘로? x-8로 나눴고 리미트 x를 8로 보내라 까지가 위의 식을 정리해 본 겁니다. 이게 여러분 내가 뭐 똑똑해서 저걸 안에서 f8 빼면 되는 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 아는 거라고. fx 빼기 f8 무조건 만들어야 돼. 무조건 있어야 돼. 그거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 우리는. 그러니까 무조건 f8 만들 수 있게 일단 빼고 원래대로 돌려놓고 그 다음에 식을 전개하고 다시 막 잘라 붙이고 분배하고 결합하고 교환해서 막 식을 모양을 만들면 되는 거예요. 분배하자. f8로 묶자. f8로 묶으면 x-8인데요. 맞아요. 마이너스 8 fx-f8이죠. 여러분 x-8을 여기도 나눠주고 여기도 나눠주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뭐 하면 돼? 이제 리미트 x를 8로 보내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앞에 있는 식은 뭐야? 이거 약분돼 버리지. x-8 x-8 약분되면 0으로 가는 약분됐잖아. 너가 남겠죠? 앞에 항 f8 마이너스 8배의 얘가 뭐야? x-8분의 fx-f8 이게 뭐야? x가 8로 가면 이것이 바로 미분계수의 정의. 따라서 마이너스 8배의 f'8이 됩니다. f8은 마이너스 1이었고 마이너스 8 곱하기 f'8 1이었죠. 계산한 결과 마이너스 9가 되어야겠군요. 그죠? 요렇게. 자, 개 어렵죠? 첫 단원, 미분 첫 단원의 미분계수에 대한 내용을 좀 설명